안녕하십니까. 낭무 아틀리입니다. 또 오늘부터 작업할 차량입니다. XM 차량. 이 차량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 차량을 작업한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작년 11월 말쯤에 출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조금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우여곡절 작업을 끝내놓고 출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차량 작년 12월 말쯤에서 1월 초쯤에 우리 회원님께서 사고가 나서 정식 센터에 입고가 됐는데, 이 차량이 요즘에 굉장히 핫한 차량이고 신차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부속에 부품 번호가 생성이 안 될 시리얼 넘버가 생성이 안 될 정도로 신차이다 보니까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또 그거를 위해서 한 6개월 정도를 공식 센터에서 세워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2주 전에 출고를 하고 저희 업체로 입고가 됐는데, 또 전체적인 외관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 전체 PPF가 지금 씌워져 있는 차량인데 출고할 때 이렇게 폴리싱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광택기로 면을 좀 돌린 것 같은데 이거를 왜 인지하지 못하고, PPF 차량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왜 광택기를 돌렸는지 제 예상의 추정건데, 비닐을 씌우다 보니까 이 테이프 자국들이, 물론 이 앞전 영상에서 확인을 하고 있지만 그 테이프 자국을 좀 지우기 위해서 광택기를 돌리지 않았나 제 추측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PPF 복원 작업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이게 일반 광택을 한다는 것보다도 굉장히 고난도 테크닉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이 접목이 되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탁하는 그 렉스트레벨이라는 랩핑 PPF 업체의 그 관계자께서도 여기에 함부로 이 PPF가 되어 있는 차량을 함부로 광택기를 돌린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고 리스크가 크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왜 여기에 이렇게 폴리싱을 했는지 지금 보시면 잔상이 엄청나죠. 그런데 이 차량을 출고할 때 누군가가 이거를 체크를 했으면 뭔가 문제 해결을 좀 간단하게 그마저 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 또 우리 회원님께서 미국에 계시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다이렉트로 저희 업체에 입고를 하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걸 체크를 하질 못해서, 지금 보면 저도 사실상 이거를 할 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가 좀 모호한 게, 제 자신이 국가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 어떤 PPF의 어떤 성질과 재질과 특성을 좀 잘 파악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약간 좀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 힘들지만 잡힌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좀 테스트로 어느 부분을 좀 잡아봤고, 여기는 기존, 그래서 약간 선명도가 좀 차이가 나죠. 그런 데다가 또 전면 제시공, PPF 제시공, 또 이쪽 운전석 쪽 펜다까지 제시공 하고, 이 M 휠 굉장히 좀 어려운 타입이었는데 또 오랫동안 한 6개월 가까이를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장난 아닙니다. 또 다시 휠을 빼고 브라켓 다 빼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거미줄까지, 왜 거미줄까지도 그렇게 조금 해결을 하고 출고를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공식 업체에서도 거미줄이 있는 그대로를 좀 출고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 거미줄을 제거를 하고 1차적으로 세차가 들어가고 작업을 하고 다음날 보니까 또 거미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미가 여기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본네트를 열어서 그 안에 뭐 에프킬라 같은 살충제를 뿌리면, 그렇다고 뿌려서도 안 됐지만 또 거미가 죽는다는 확신도 없고 해서, 요즘에 보면 저희 이렇게 창문에 날파리가 방충망 사이에 있는 거를 잡아다가 거미줄에다가 놓고 계속 한 2시간을 기다려 봤더니 거미가 기어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다리 뭐 사이즈를 떠나서 몸통 사이즈가 새끼 손톱만한 제법 큰 거미줄이어서, 뭐 거미줄 상태를 봐도 꽤 큰 거미줄이어서, 그래서 거미를 잡고 그런 다음에 다시 워시 작업을 하고, 뭐 여기는 조금 지금 거미줄을 좀 덜 닦여서 거미줄이 좀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작업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PPF 다시 복원 작업을 해야 되고, 이 복원 작업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 또 회원님한테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지도 못하고 오로지 카톡에만 의존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한다고 오케이 사인을 받기는 했지만, 이러한 설명들을 명확하게 드리지 못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굉장히 조금 난감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 폴리싱 작업도 다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재코팅, 저희는 뭐 보증이 아니고 3년 재코팅이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똑같은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또 레더 시트 코팅까지, 글라스 코팅, 휠 코팅 다 전반적으로 다 작업을 진행을 해야 돼서 사실상 이 PPF 복원 작업 이것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 업체만의 독보적인 그런 기술 방식이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제품 이런 것들은 사실상 영상으로 보여드리기는 조금 모호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비포 애프터로만 좀 보여드리면서, 전체적인 작업 영상은 신차 패키지와 같은 그런 작업 영상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과 문제점을 해결한 부분을 좀 비교 분석 촬영을 하면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은 이 정도만 해드리고, 지금부터 이제 또 본넷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영상으로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본넷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꽤 오랜 시간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비포 애프터 영상이다 보니까 잠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상 지금 시간이 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작업한 것 같아요. 오전부터 작업을 했거든요. 본넷 부분 전체를 잡는데 꽤 오랜 시간. 왜 그러냐면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고, 제가 이 작업을 할 때 조금 뭔가 숨을 좀 참는 어떤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체력적인 소모, 그리고 우리 회원님이 미국에 계시다 보니까 지금 한국 날씨가 굉장히 지금 연일 한 일주일 내내 폭염이라는 그런 기온 상태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난방기구 같은 것도 없이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창문만 열어서 환기만 그런 시켜야 되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작업 환경이 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잘 나온 것 같네요. 꽤 어려운 작업이고요. 사실상 일반적인 면을 작업을 하는 거와 소위 말해서 우리 랩 같은 그런 아주 표면에 있는 화학적인 소재의 면을 잡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비춰서 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손을 댄 거를 재작업을 한다는 거는 2배, 3배 어려운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꾸 뭔가 수정 작업을 한다는 거는 2차 전체를 봤을 때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거를 염려해 두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서 사실상 체력적인 소모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은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고, 난이도가 너무 높은 작업이다 보니까, 예,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폴리싱 작업도 진행을 해야 돼서, 그것도 지금 뭐 PPF 돼 있는, 면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작업도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비포 애프터 영상으로만 계속 촬영해 나가면서 코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앞전 영상의 애프터 영상입니다. 뒤쪽 조수석 뒷도어 하단부에 있는 하이그로시 작업입니다. 선명하게 잘 나왔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이고, 요 가니쉬 하나 작업하는데 거의 1시간 반 이상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단한 작업이고 어려운 작업이고요. 예. 이 안쪽까지도 선명하게, 예, 마찬가지로 이만큼 어렵듯이 하이그로시 작업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이고, 더군다나 PPF라는 화학적인 소재가 돼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범위를 한꺼번에 작업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손상이 가지 않고, 그러한 작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제품과 장비, 사실상 그 장비도, 저희만의 이제 독보적인 장비이다 보니까, 그 장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됐거든요. 사실상, 몇 천만 원 가까이 되는 장비인데, 뭐, 대기업에 비한다면 뭐, 소모품 비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간의 수공업 이러한 업체가 그 정도 비용을 투자하면서 그 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상 이러한 퀄리티 높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러한 작업들이 1년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작업들이 의뢰가 와도 충분하게 퀄리티 있게 작업을 끌어낼 수 있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장비를 좀 도입을 했던 거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멤버십 케어, 프리미엄, 뭐 회원제 이런 단어를 쓸 때에는 굉장한 무한 책임감,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 거기에 맞는 어떤 장비와 제품, 또 마찬가지로 그만한 기술과 어떤 퀄리티, 테크닉, 그래야만이 사실상 우리 회원님들, 이런 하이엔드 차량들, 또 고가 차량들, 이런 차량들을 정말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업체의 수준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거는,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상 저도 많은 돈을 벌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거. 왜 그러냐면, 정말 이 작업 하나하나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어제도 뭐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상 요 정도 작업, 뭐 한 20cm? 요 정도 작업 하나 하는데, 고난도 집중을 좀 요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좀 숨을 참는 어떤 그런 습관과 버릇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 굉장히 고된 작업입니다. 더군다나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뭐 사실상 폭염이거든요. 그리고 뭐 음성 중에 제가 잘못 표현을 했는데 난방이 아니고 냉방인데 그러한 냉방장치 선풍기라도 틀지 못하고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덥습니다. 밖에도 뭐 한 30도가 넘듯이 실내 온도도 그와 비슷한, 왜냐면 또 여기가 뭐 사실상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는 작업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외부 온도와 똑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 좀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러한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야만이 정말 세련되게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고, 도장도 조금 다 잡혀서 지금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할 부분은 엄청 많아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디퓨저, 머플러 주변의 하이그로시입니다. 뒷 범퍼 라인이고요. 측면 센서 작업을 하고, 지금 보면 딱 요 경계네요. 비포 애프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어떤 선명도, 또 여기는 아직 작업을 하지 않아서 이런 느낌. 지금은 조금 뭔가 타월에 먼지들이 조금 있어서 이런 느낌과 지금 이런 느낌. 굉장히 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어려운 점은 이런 라인이 있거든요. 이런 라인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고, 만약 이런 라인에 잘못 건드려서 BPF가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이런 데는 굉장히 좀 섬세해야 되고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렵다고 하는데 요 면은 또 이거에 비한다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작업이고, 지금 머플러도 블랙인데 이쁘지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한 번씩 면 작업을 해야 되고, 아무래도 이게 뭐 비를 맞지 않고 보관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분명한 어떤 수분감들, 오염들, 그런 것들이 계속 고착화되고, 사실상 뭐 개월수로는 뭐 한 5, 6개월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계속 수분감으로 인한 어떤 환경에서 있는 걸로 친다면 꽤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는 그런 시간이다 보니까 디테일을 생각하면서, 퀄리티를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리어 램프 스크래치 장난 아니죠. 또 이런 것도 잡아내야 되고, 분명한 건 코팅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 사실상 저도 느낌을 계속 느끼고 있지만, 저희 코팅이 한번 올라가게 되면 사실상 광택기로도 그 잘 깎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타입의 코팅제이다 보니까 그렇게 면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이러한 상태에서 그냥 코팅이 올라가다 보면 소위 말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월감들도 많고 아무래도 출고할 때 살짝은 세차를 한 것 같습니다. 뭐 물을 충분하게 뿌려서 세차를 했는지 거미줄을 잇는 거 보면 물을 뭐 그렇게 충분하게 뿌린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먼지만 털고 그냥 살짝 좀 닦아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러한 하이그로시에 있는 수월감들은 굉장히 많이 도드라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XM의 모든 표면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까지 한 4일째 작업을 진행을 했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좀 어려운 차이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청옥빛 나는 이런 컬러들이 굉장히 좀 작업하기가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또 컬러이고 거기에 또 PPF라는 반사광이 굉장히 많은 또 표면이 또 작업이 돼 있는 차량 그거를 복원을 하면서 짚고 표면 작업을 진행을 한다는 거는 2배, 3배 어려운 작업이어서 꽤 오랜 시간 작업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광택 같은 경우는 한 3일이면 정말 퀄리티가 높게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이 작업은 그렇게 막 작업을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타입이었고 마찬가지로 이 PPF 복원하는 그 장비가 되게 면 작업하는 데는 용이하지만 이런 액세서리 커버라든가 디자인이 굴곡이 굉장히 심한 이런 타입들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타입이다 보니까 작업하기가 굉장히 2배, 3배 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백밀러 커버 작업은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굉장히 좀 세련되고 퀄리티 있게 그리고 사실상은 요 한 1cm 되는 요 면은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계가 그렇게 닿지를 않아요.
여기도 정말 백밀러를 꺾어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요 삼각형 요 모양 중에 요 약간 꺾인 한 1cm 폭이 사실상 그 작업은 못해서 약간 좀 뿌연 느낌이 좀 그대로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나중에 그냥 코팅을 하면서 약간 광택감을 그냥 균형감 있게 좀 맞춰 나가는 그런 타입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길 괜히 더 욕심부리면 나중에는 정말 요 끝부분에 어떤 PPF의 갈라짐로 인해서 재작업을 해야 된다든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저런 부분은 포기를 해야 되고, 예, 그 외적인 부분들, 예, 훨씬 더 세련돼졌고, 지금 요 부분은 전면 재시공을 했기 때문에 새 거 같은 느낌인데, 여기는 벌써 6개월, 7개월 전 타입과, 예, 이렇게 보면 비포 애프터겠죠. 별반 차이 없는 퀄리티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B필러, C필러, 또 마찬가지로 리얼 램프, 라이트, 예, 여기 또 하이그로시, 마찬가지로 디퓨저, 너무 어려웠고, 또 마찬가지로 한 가지 못하는 부분들, 이쪽 면은 문을 열어서 작업할 수 있지만 사실상 요 안쪽 라인들, 요 테두리 라인, 휠하우스와 같이 경계가 돼 있는 이런 라인들은 이 작업이 끝나면 이제 바퀴를 뺐을 때 작업을 해야 되고, 그 기계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예, 간섭이 있어서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타이어를 뺀 다음에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젠 또 산 넘어 산입니다. 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얼룩도 많고, 이게 또 하이그로시 타입의 또 블랙 휠이다 보니까 액세서리들, 예, 물자국도 많고, 그래서 휠 작업 때 다시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엑셈의 모든 외장 작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까지 휠, 안에 어떤 쇼바라든가, PPF의 마지막 단계에 잘 못했던, 휠 하우스 안쪽까지 다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영상에서는 굉장히 짤막한 내용이지만, 사실상 작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정 과정이 많다는 거, 또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블록, 액세서리들 다 분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원체 이 휠 자체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브러쉬 작업, 외국 동영상에서 보면은 휠 브러쉬 해가지고 쉽게 워시 작업하고, 건조 작업하고, 코팅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짤막짤막한 내용이, 사실상 작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휠 하나, 이 휠 하우스 안쪽까지 하는 데에 거의 한 2시간 반, 3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뺀 김에, 코팅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훨씬 세련미가 틀려졌죠. 이 정도 퀄리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광택도 슬쩍 떼뱉기듯 작업에서는 될 일이 아니고, 제가, 아주, 비칠 정도로. 사실상 이게 플라스틱이거든요. 그 플라스틱을 연말해서 이만큼, 광택감을 끌어올린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였었고, 디퓨저 라인, 머플러는, 차를 들어 올린 그 상태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머플러 안쪽까지도, 다 진행을 하고, 본체 머플러. 저거는 참 머플러 팁이고, 이 본체 머플러가, 아무래도 좀 수분감으로 인해서, 녹도 좀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것들도, 또, 배기 파이프 안까지도, 뻘겋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상 성능과는 상관없지만 저희 영상이기 때문에 작업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이 한 5시가 좀 못 됐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이제 실란트 코팅, 글라스 코팅, 그 다음에 레더 코팅,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코팅에 앞서 이제 모든 전처리 작업, 또 기름기를 딱 꺼내는 페인트 리페어, 프리페어 작업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내일부터는 굉장히 또 집중을 요하는 또 그런 작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는 힘으로써 해야 되는 작업이고, 내일부터는 정말 긴장과 모든 집중을 해야만이 퀄리티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작업 공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 영상을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페인트 리페어 때 다시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지금 엑스엠에 지금 시동을 켜고 보면 계기판에 67km 밖에 갈 수 없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기름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 처음 BM 정식 출고하고 입고가 됐을 때부터 기름이 없는 걸로 돼 있었는데 우리 회원님께서 또 이 인도 받았을 때 또 주유소 또 찾고 막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기름을 좀 넣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차량을 또 끌고 주유소에서 주유하기는 좀 그래서 주유소에서 고급유를 받아다가 최소한 18리터, 20리터라도 좀 넣어 놓는 게 낫지 않나 싶고,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계기판에는 아무런 지금 증상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깜빡거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거. 계기판에는 지금 전혀 이상이 없는데 이 카메라가 촬영을 하면서 이상한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런 증상이 아닙니다. 제가 작업하면서 고급유를 넣는 차량은 많이 작업을 해봤지만 사실상은 고급유를 사러 가는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유소로 출발을 했고요. 도착하면 다시 촬영을 하겠습니다. 주유소에 도착했습니다. 고급류를 또 파는 데가 없다 보니까 한 3군데 정도 돌다가 드디어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를 하시기 전에 원하시는 유종을, 원하시는 지불 방법을 숫자를 입력하고 리터나 원 단수를 눌러주세요. 할부 교환을 선택해주세요. 할부는 5만원 이상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를 넣어주시고 영수증 발행 전까지 RC카드를 내지 마세요. 보너스 카드를 입력해주세요. 카드를 조회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나오는 주문이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주문이 잡아당기지 마세요. 사실상 주유할 때는 그 주유 손잡이도 좀 잡아야 되고 그래서 주유하는 모습은 촬영을 못 했는데 18리터를 넣고 금액은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주유를 마쳤습니다. 게이지가 171까지 올라갔네요. 이제는 좀 안심하고 시동을 약간 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레더 코팅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레더 코팅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의 어떤 테스트 영상입니다. 육안으로 좀 확인할 수 있게 테스트 영상인데, 지금 시트 뭐 앞자리든 뭐 뒷좌석이든 시트가 상당히 좀 기울어진 타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을 붓게 되면 다 흘러서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현상 때문에 약간 좀 테이핑 작업으로 어떤 공간을 조금 만들어 놨는데 조금 유치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이게 테이프가 좀 예쁘게 좀 잘 붙이려고 그래도 또 마찬가지로 여기 공간이 좀 있어서 물이 밑으로 안 빠질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으로 흘러내리네요. 이 공간 때문에 이게 지금 마찬가지로 펀칭 시트고 하다 보니까 흡수가 되지 않고 흡수가 되지 않고 밑으로 살짝만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이 하면 또 시트가 또 젖을 수 있고 물론 이제 뭐 건조 작업을 하면 되는데 상당히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상 뭐랄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레더 코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도포를 하고 그럴 때에 약간 정전기 같은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시적인 현상이고 왜 그러냐면 사용감으로 인해서 시트는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정전기 현상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뭐 지속적이진 않고 레더 코팅이 정말 잘 돼 있다는 거를 어떤 육안으로 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 영상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연적으로 착자를 한다든가 또 뭐 예를 들어서 사용감으로 인해서 이 현상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만 가죽은 충분하게 보호가 된다는 거 또 말씀을 드리고요. 테스트 영상은 이 정도만 맞추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볼까요? 이건 청소기로 좀 빨아내고 XM의 모든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작업 정말 꽤 오랜 시간 또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다시 신차만큼 퀄리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청록색이 주는 어떤 컬러감, 이것들이 보면 밝은 것 같으면서도 어두운 계열이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불빛에 있어서는 오염이라든가 스크래치들이 잘 안 보이는 그런 타입이고, 특히나 뭐 이런 휴대폰 카메라, 뭐 일반적인 카메라에서는 잘 표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육안으로는 좀 어쩔 때는 좀 잘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우 고약한 그런 도장이고, XM의 특유의 디자인적인 어떤 감성, 뭐 이런 걸로 본다고 한다면 하이그로시, 뭐 굉장히 세련된 그런 소재들이고 멋진 소재이지만 유지 관리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 거기에 PPF라는 어떤 화학적인 소재들 또 더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 차량 뭐 사고 수리, 또 오랜 방치, 또 오랜 방치로 인한 오염들, 이런 것들을 잡아내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 뭐 소위 말해서 수학 포기자들처럼 케어 포기가 돼버리면 이 차 지금 나오는 신차와 모델은 똑같은 동일한 모델이긴 한데 퀄리티는 완전히 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퀄리티를 끌어올리면서 작업을 해야만이 정말 누가 봐도 신차, 또 새 차, 혁신적인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XM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앞부분 뭐 재시공으로 인해서 훨씬 세련된 그런 느낌인데 코팅 정말 PPF에 들어가는 또 코팅 이것도 굉장히 조금 일반적인 도장 표면과는 굉장히 사뭇 다른 타입이기 때문에 같은 제품을 쓴다 하더라도 도포하는 방법 또 시간 온도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원체 또 요즘 신차들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간혹 이렇 엔진을 어떤 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본넷도 그렇고 수월감들 또 여러 가지 어떤 스크래치들 물자국들 다 잡아내고 그런 데다가 XM 휠 정말 지금까지 어떤 모델에 견주어 봐도 압도적으로 어려운 작업입니다. 캘리퍼 2차 신차 때도 첫 작업 때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시공 때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백밀러도 마찬가지고 물론 영상에서는 저희 영상이 휴대폰으로 그때그때 바로 찍는 타입의 영상이다 보니까 1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음성이 더빙처럼 말소리가 화면보다 좀 느려지는 어떤 그런 현상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어떤 영상들은 정말 과감하게 좀 삭제하는 그런 영상이다 보니까 글라스 코팅 장면은 아마 찍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봐도 신차와 버금가는 그런 퀄리티를 자랑하고 캘리퍼 휠하우스 안쪽은 뭐 안 보여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래 서 있다 보니까 고무 실링 라인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작업 진행하고 레더 시트 이쪽에서 뭐 테스트 영상을 해서 수분감 뭐 여러 가지 물기 확실하게 잘 건조를 시켰고 또 한번 코팅제를 입혔습니다. 지금 뭐 느끼실 수 없겠죠. 이 부드러움. 기존 XM의 그 오리지널 시트보다도 촉감이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진 느낌. 뒤쪽으로 좀 보여드리면 앞쪽 번호판은 볼트 타입이어서 쉽게 분리를 하지만 뒤쪽 번호판 봉인 문제가 좀 있어서 뒤쪽 번호판은 탈거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건 뭐 우리 회원님도 여러 가지 어떤 번거로움이 좀 있어서 그리고 좀 꺾어서 머플러 어떻게 보면 지금 출고한 차량보다도 더 퀄리티가 높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니셜 사실상 이니셜도 다 띄었습니다. 뭐 영상에서는 좀 안 나왔었는데 그래야만이 음각 주변 또렷할 수 있어서 사실상 신차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일반 고객님들은 말 그대로 어떠한 상품을 사면 케이스 포장을 돼서 와서 뭐 정말 새 거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자동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특정한 차량 외에는 사실상 운행상으로 사실상 출고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저분한 느낌. 뭐 새 차니까 그냥 새 차 같은 느낌이어서 그런 거지. 사실상 저희 같은 디테일러들이 쭉 훑어보게 되면 도장에도 굉장히 어떤 손상이 많이 가 있고 스크래치도 많고 또 일부에서는
어떤 스크래치로 인해서 면 작업을 해버려가지고 오히려 스월 마크가 좀 더 많이 생기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출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차량 신차에 버금가는 1년 전 차량이지만 예, 그렇지가 않으면 이 차의 오염도가 계속 누적이 돼서 걷잡을 수 없는, 예,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타야 되는 건지 알고 포기해버리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이거는 작업자가 이 오염과에 타협하지 않고 정말 진정성 있게 작업을 해야만이 이런 퀄리티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상 우리 회원님 사고 난 걸로도 굉장히 많이 속상하실 건데 퀄리티마저 떨어진다면 정말 2배, 3배 더 힘드실 거라고 보여져서 정말 최대한 그 퀄리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실상 작업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은 날씨였는데, 예, 어차피 좋든 안 좋든 저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XM 작업 이 정도 영상으로 모든 작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마 이 차량 내일 바로 또 이제 출고를 해서 우리 회원님께서 한국에 들어오신다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출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